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사안은 주거용으로 전세 입주한 신축 건물이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세입자에게 강제로 매매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매매를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때 세간을 뒤흔들던 세무녀 사건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 빌라의 건축주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는 세무녀의 명의로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이와 같이 수백 채의 빌라를 취득 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소위 깡통전세를 만들어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전세 사기라고 하며, 최근 이와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크게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깡통전세 유형입니다. 비교적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부풀려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즉시 경제 자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유형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 갭 투자가 유행하면서 세무녀 사건과 같은 대규모 미반환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통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건물 내 모든 호실에 대한 다구하구 주택의 전세계약 시 건물 전체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에 비해 건물 전체의 시세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임차인을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시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본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나 월세의 이중계약 유형입니다. 임차인의 사기 유형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고 임대인은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동일 부동산에 대한 중복계약 유형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나 공인중개사가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사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 파악되지 않아서 이사하는 날에서야 비로소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주가 신탁사 소유 건물을 무단으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신축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기 유형으로서 건축주가 신탁회사의 건물을 소유권을 넘기고 은행 대출을 받았음에도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므로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신탁회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 입주형에 집주인의 매매가 강요가 계속되는 경우 법적 대응 요령에 대한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 돈을 더 주고 매매하거나 제3자를 구해주거나 경매에 붙여서 전세금이라도 건지는 등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무녀 사건의 경우 상식에 비추어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정황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고의가 있는 경우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강매 요구, 당해세로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도 집을 매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최초 전세계약 시점에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녀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케이스로 흘러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집주인이 가진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여 재산권의 권리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경매에 참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나 공매 진행 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세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최저 매각 가격이 정해진다면 낮은 금액의 낙찰을 받고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다른 재산들을 상대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